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내 포트의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지만 급할수록 돌아가고 또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합니다. 당장 매도를 해야 할지 또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도 배트맨 3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든든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예. 매주에 이제 주말을 마무리를 좀 하고 또 다음 주를 좀 설계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제가 현재 오늘 여러분의 1시간을 좀 책임지게 됐는데요. 오늘 뭐 증시 부분들이 화끈하게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지만은 9월 말 10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중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어떤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과거에 한 16개월 상승해준 장, 그다음에 고점 대비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16개월째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전체 이제 큰 흐름이 조점이 완성이 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리 인상이 이제 11월, 12월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리서 주가는 현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다중바닥을 형성을 할 것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강세장이 연출이 됐을 때는 고점에서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횡보의 흐름이 있듯이 지금도 이런 흐름 내에서 계속해서 반등과 충격이 오지만은 그걸 딛고서 상승 반전이 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는 반등장, 장기는 횡보 박스권장의 흐름을 보이다가 내년 상반기 쪽에 터닝을 좀 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했던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그래도 또 굉장히 기분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계좌의 수익률은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탄탄하게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고민은 문자로 컴투스 홀딩스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6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었죠. 컴투스 홀딩스도 8% 넘게 뛰어오르면서 4만 원에 안착한 채 또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6만 5천 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좋은 흐름 이어지게 될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컴투스 홀딩스 부분들은 네. 오늘 이제 카카오가 대거 반등하면서 이제 네. 플랫폼주가 대거 이제 반등을 좀 했고 게임주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좀 했던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 현재 컴투스 부분들의 이제 플랫폼 쪽의 또 흐름들에 컴투스 홀딩스의 가장 큰 핵심은 그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C2X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또 플랫폼, 컴투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컴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작년에 메타버스 바람을 불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다가 다시 한번 원바닥까지 내렸던 가슴 아픈 부분들이 좀 일어났죠. 근데 해외에서도 지금 전체 이제 코인 쪽에 또 시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저는 좀 존재한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이제 통해서 한번 전체 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고점에서 보면은 컴투스 홀딩스가 24만 원, 그 다음에 반토막이 되면은 얼마입니까? 12만 원, 12만 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토막이 되면 얼마냐면은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6만 원에서 다시 한번 현재 반토막이 되면은 3만 원까지 되죠. 그래서 3만 원이 되지 못한 그 8분의 1 직전에서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파동 이론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한 주가가 하락 5파 또는 연달아 전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파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파동이 반등을 하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 이 중심에서 위아래 이제 대칭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 고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상승비를 잡는 방법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의 이제 내용으로 한번 잠깐 이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저점이 이제 4만 7천 원이죠. 이 고점이 6만 7천 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칭으로 좀 더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약간 주어졌던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고점에서 보면은 약 46% 거의 5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파동은 급등한 것은 항시 절반까지 빠진 부분들 이게 가장 철칙에 해당이 되고 급락한 것은 되돌림 절반이 오는 부분들이 가장 철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보시면은 지금 고점이 약 7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7만 원에서 이 저점이 3만 6천 원에 대한 절반, 그러니까 절반이 꼭 온 것이 아니라 절반 위냐, 절반 아래냐, 절반이냐 여기 언저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급락이 됐을 때
매도 물량이 많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서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이 가격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절반 위쪽에서 약간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약 반등이 약 5만 5천 원 정도. 그죠? 그래서 6만 5천 원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6만 5천까지는 힘들어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올라와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꺾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그 마디 매매를 좀 했다가 좀 그 본전하면은 죽어도 못 판다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약간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5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절반 정도 팔아봤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고 한 번 더 갈 여지가 있고 또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하고 가장 유사하게 매출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는 나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좋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만 5천 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등락을 이용해서 탈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알픽 종목 보내주셨고요. 3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라고 하시네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모두 좀 쌍끌이 매수하면서 오늘 강하게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신저가까지 떨어졌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10% 넘게 반등을 하면서 2만 원 선 회복을 해서 2만 150원의 종가 형성한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증권가 레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지금 매수하신 가격선 위로 올라와 준다면 좋을 텐데요. 다 체력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픽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RFHIC 같은 경우는 네. 통신 관련된 장비잖아요. 근데 예. 통신 관련된 장비가 이제 전력 반도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RFHIC가 SK 실트론하고 네. 합작으로 해서 새로운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전력 반도체를 만듭니다. 전력 네. 반도체는 이제 통신에도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통신용에 들어가는 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RFHI 대해서 약간 호평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약간 무겁지만은 그래도 비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점이 이제 4만 8천 원 정도 되고 반토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만 4천 원이 되죠. 그래서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반토막이 바닥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바닥에서 일치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바닥에서 위아래 진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가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빠져야 되는데 실제 주가는 여기서 더 빠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여기를 약간 더 깨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제일 강력한 층이 어디겠습니까? 요거 2만 4천 원이죠. 여기서는 층이 안 맞았지만은 리바운딩 반등에 대해서는 2만 4천 원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님께서는 3만 3천 원 상당히 고점에 좀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고 싶지만은 기본적으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지 못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장기 성장성이 있으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의 기간이 8개월인데 반등은 8일 만에 이렇게 8주 만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반등이 8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행보 기간이 길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의 마디 매매를 그래도 절반 가격 가지고 그 정도 마디 매매를 좀 해줄 수 있는 가격이 2만 4천 원 됩니다. 그래서 2만 4천 원에서 절반이라도 올 때 팔았다가 저쯤에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그 마디 매매가 필요해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전력 이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좀 생겨나서 한번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한번 중간중간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절반 정도를 일단 덜어내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지만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보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코 바이오메드요. 미코 바이오메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15% 정도 됩니다. 네, 12,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미코 바이오메드 제가 네. 이 차트를 보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이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신저가 부근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오늘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8% 넘게 또 큰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5,8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또 상당히 높으시네요. 네. 네, 12,0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에 차는 그런 상승률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이제 그 네, 못 부분이 오면 어디까지 네. 올 수 있는지는 궁금하고요. 네. 지금 또 추가 매수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추가 매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바로 미코 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파트너님께 바로 부탁드려 볼게요. 네. 네, 파트너님 예, 반갑습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코 바이오메드를 12,000원에 사셨으면은 네. 8월 달에 좀 사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미코 그중에 이제 진단 키트 중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미코 바이오를 매드를 좀 하게 된 특별한 동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샀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예, 알겠습니다. 자, 미코 바이오메드는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코라는 회사의 자회사죠. 미코 바이오메드, 그다음에 코미코 뭐 이런 회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그 관련된 진단 키트 사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매출액을 보면은 휴마시스라든가 수젠텍이라든가 엑세스 바이오는 실제 현재 PCR 검사로 해서 신속 진단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미코바이오메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 온숭이 두장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뭐 다른 이슈로 해서 좀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온숭이 두창이나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약간 침체가 되다 보니까 약세가 좀 돼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느냐, 재확산이 되지 않느냐 중요한 건데 크게는 확산이 안 되더라도 겨울철 독감과 함께 확산될 가능성이 조금은 이게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은 한번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항시 급락에 대한 것은 항시 2분의 1까지는 들어올 위주는 그게 파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주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15% 정도 되기 때문에 진바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예? 지금 해도 되나요? 예, 지금 가격이 지금 휴마시스나 뭐 이런 엑세스나 이런 걸 보면은 오늘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16,000원에서 저점이 53,000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절반 정도가 들어올 위치면 얼마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9,000원까지는 9,000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딩 반등이 주어질 수 있다. 9,000원에서 위냐 아래냐 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리바운딩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2,000원이 되면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높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정도 되면은 약 10,000원 정도 되겠네요. 10,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물타기를 좀 10,000원 정도에 맞춰서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최소한 10,000원 정도를 맞춰주시고 리바운딩 반등 정도 기다리시면은 한 번은 좀 약간 슈팅이 이번 겨울에 독감이고 같이 유행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때 한번 약간 피크로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좀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평균 단가를 또 이 10,000원 선으로 낮춰서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현대위아 종목 보내주셨고요. 6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네, 현대위아도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늘 2.33% 오른 5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4거래일 연속해서 담고 있고 또 이 반면 기관 투자자는 5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그 자동차 이제 부품 관련된 부분들 현대차 이슈가 좀 있었죠.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위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 그 미국에서 약간 뭐 제스처를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정치적으로는 보면은 현재 지금의 윤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약간 불미스러운, 약간 비속어 논쟁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이런 FD 이런 부분 IR에 대해서 한번 타협을 하자 이런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에서 미국차, 현지차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그 기아에서는 이 멕시코에서 개조를 해서 납품을 좀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응 방안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그럼 공장이 멕시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조자세로 약간 나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현재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같은 협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나라로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 해결이 좀 약간은 뭐 되지는 않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등락의 움직임들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위아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현대위아 어떤 그 차트가 이제 PBR 같은 경우로 보면은, 현재 PBR이 이제 1 이하로 많이 떨어진 PBR, 저퍼 종목으로 약간 추락한 상태고요. 퍼도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영역의 박스권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든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11만 5천 원. 이죠. 11만 5천 원이니까 12만 원 잡아봅시다. 그러면 12만 원 잡아보면은 6만 원이죠. 6만 원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여기서 가바닥이죠. 그 다음에 역회된 숄더 형태가 또 흐름이 이렇게 쭉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눌림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신저가가 됐기 때문에 종목이 신저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신저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냉난점이 이제 기본의 저점의 영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은 들어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최근에 장세 때문에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리바운딩 반등은 기본적으로 한 절반, 급락에 대한 절반이 가장 기본적인 코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7,000원 정도까지는 현재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오버슈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약간 이제 중장기 이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수준까지는 약간 여기 보시면은 73,800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68,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가 이제 근처 이게 7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궁금해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튜브로도 소통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또 채팅창으로 종목 상담 접수도 해주시고요. 또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서희건설 보내주셨네요. 1,4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함께 이 고민사항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서희건설 오늘 4.69% 오르면서 1,115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또 수익도 챙겨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서희건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된 뭐 네. 이슈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건설업체에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또 실제 수익을 벌려면 몇 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이 다 걸린다. 10년 일을 지금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이슈로 해서 저평가 종목이 한 번은 시세를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서희건설은 이제 PBR이 0.36까지 좀 떨어진 부분에 해당이고 퍼가 한 7 정도입니다. 물론 성장성이 낮은 부분들은 이제 건설업이 이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BR 퍼 이제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PBR 1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약간의 너무 이제 심각한 그럼 저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많이 빠지면은 그 현재 장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저가 매수 때문에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 된다. 그래서 단발성 테마나 시대적 테마가 아닌 이런 것은 그런 이슈를 통해서 저평가가 해소되고 다시 주저앉고 해소되고 주저앉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이제 트레이딩용으로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희건설도 이렇게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데 서희건설의 이제 차트도 지금은 충분하게 낙폭 과대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왼쪽에 이제 파동을 보면은 이런 파동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마지막 파동에서 층에서 위아래 이제 대칭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논리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저점에서 이 고점, 그다음에 이 부분까지 약간 대략 대칭 쪽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1,000원짜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마디 반토막 더블 이게 가장 큰 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름대로 2단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게 진바닥일까? 2,000원인데 반토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딱 1,000원이죠. 딱 그걸 보고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일반적인 차트 이론 되면은 이거는 매도를 좀 해야 되고 21선이 돌파를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후행적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매도하고 나중에 고점에서 다시 확인하고 사자. 이거는 어떤 말이 안 맞는 언밸런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변곡점을 미리서 알 수 있는 선행적 기법의 어떤 파동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추세선 상단까지는 최소한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니멈이죠. 미니멈 올라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1,38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극단적인 저평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중간 1,560원까지도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30원 또는 1,560원의 약간 중간값을 택해 보면은 약 1,44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이제 1,46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의 근처까지 한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매수가 부근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반등 나오게 된다면 그 부근에서 잘 탈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HM이요. 에코프로 HN 종목 가져오셨고요. 얼마에 네. 들어가셨을까요? 12만 원에 5%요. 1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시고요. 네. 네, 에코프로 HN 12만 원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오, 그럼 보유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네, 제가 지금 가격선을 보니까 올해는 오지 않은 가격이고요. 한 2021년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게 네.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네, 정말 네. 긴 시간 동안 이 보유하시느라 또 많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실까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다시 물타기 해도 되나? 이게 올라갈 확률이 있나? 예. 12만 원에 매수하셨고 또 비중 5%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신 거고요. 아니요. 더 있었는데 살아왔어요. 더 있었는데 이제 비중을 네. 좀 줄여 놓은 상황이시군요. 네네네. 네, 에코프로 H 보니까 이제 오늘 지수가 오르면서 2.51% 정도 올라서 51,100원까지 오르기는 했는데요. 또 뭐 네.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동반 매수를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이어져야 될 텐데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지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은 이제 환경 사업에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돈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당장 돈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액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000억대 이제 매출액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은 좋은데 당장 매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수나 장이 꺾으면은 꼭 바이오나 메타버스처럼 하염없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를 때는 이게 2배수, 4배수, 8배수로 오르지만은 내릴 때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까지 내리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시총이 지금 현재 7,800억 정도 되는데 아직도 PBR이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냉정히 보면 여기서 10배를 빠져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퍼 같은 경우도 얼마냐면 80에 해당이 되죠. 퍼도 건설사 파워로 하면은 10배를 빠져야 정상인데, 근데 이 고평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바닥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지만은 고점 대비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비중이 너무 다행히 좀 적기 때문에 지금은 물타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이슈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33,000원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또 올라섰죠. 시장은 신저가를 냈기 때문에 지수 연동해서 본다면은 이거는 여기까지 빠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만 원, 2만 9천 원, 3만이 깨지만이 이렇게 계속해서 막 난리를 치는 것이 지수 연동으로 보면 정상인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미리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이 오히려 중간에서 버텨주고 있다. 이것은 선행 쪽으로 올라가는 N자형 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100%가 되면은 하나의 마디매매죠. 3만 5천 원이니까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직전 고점에서 살짝 올라준 상태 정도까지는 5만 원이 이제 최근의 저점이기 때문에 약 50%가 되면 약간 7만 5천 원이 되죠. 7만 5천 원이나 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장이 좋고 또 그 이슈나 테마들이 이게 신선하잖아요. 그러죠? 신선하기 때문에 한번 불 수는 있어요. 친환경 그런 이제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게 고점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 15% 정도만 낮춰가지고 한 7만 5천 원에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최근 저점에서 장이 어느 정도 돌아서면은 한 50%는 좀 약간 이슈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은 좀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7만에서 7만 5천 원을 좀 보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요. 예. 지금 상황에서 못하게도 된다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약간 물타기를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수가 폭락한 건데 이거는 괜히 멀쩡히 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종목이 가장 먼저 이제 핵심 테마적인 요소를 올라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해주고 조정이 있더라도 계속 버텨주면서 신저가가 안 가는 종목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선 잘 지켜보자라고 말해주셨고요.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매수가를 낮추자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오늘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렉스트 칩. 넥스트 칩 종목 가져오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1,950원이고요. 네. 비중은 5%. 네, 11,950원에 비중 5%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넥스트 칩,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인데요. 네, 네. 오늘 1.92% 올라서 7,44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넥스트 칩이 이제 ARM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9월 말경에 굉장히 좀 시세를 잘 줬었는데 지금은 또 그 상승분을 모두 좀 되돌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갖고요. 그러니까요. 매수가 보니까 혹시 그때쯤 매수하신 걸까요? 예, 맞아요. 예. 아, 그때 들어가신 거고요. 예, 그때 이게 내려갈 때 들어간 거예요. 아, 이제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하고 이 내려갈 때 들어가셔서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 예,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어디까지 저점이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연일 내리니까 도대체 예, 바닥이 예. 어딘지 또 궁금하실 예. 것 같고 예. 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예, 것 예. 같은데요. 넥스트 칩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식은 반토막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게 19,000원이 좀 되잖아요. 네. 예, 18,700원 고점이 19,000원, 18,000원 잡고 반내림 잡고 여기서 반토막이면 얼마입니까? 18,000원에 대해서 반토막이면은 9,000원 정도가 되죠. 2918 하면은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한번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여기서 한번 지지를 보여줬다가 반등이 세게 왔다가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신저가를 내려주면은 제가 좀 전에 그 강의에서도 좀 종목 상담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락 5파동인데 마지막 파동이 뭐냐면은 이런 파동인데 가바닥의 상승 되돌림과 그다음에 아래가 이제 대칭되게 저점이 선행적으로 잡아줄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의 대칭과 아래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칭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닥일 수밖에 없는 것은 위에서 바닥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고점에서 고점에서 이제 따블이 약간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한다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진바닥이면 리바운딩 반등이 이 정도 올라와줍니다. 어느 정도 올라와주기 때문에 약간은 현재 그 61선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하기 때문에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물타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도 하면 될까요? 예. 지금 가격선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지금은 이제 물타기를 좀 했다가 약간 10,000원 정도의 약간 좀 약간 파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넥스트 칩이 현재 PBR이나 이런 게 높습니다. 근데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신규 상장이 되면은 3개월이 정도 되면은 뭐 여기서일지 여기서일지 모르지만은 현재 보유세 물량이 한 번 풀립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보유세 물량 풀리면서 여기서 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쭉 밀려준 것 같은데 다 물량이 소화됐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은 제가 10,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10%에서 약 15% 그 사이 언저리 정도까지는 물타기를 하셨다가 10,000원에 맞추는 전략들 매도가를 10,000원에 평균 단가를 10,000원에 맞춰서 약간 빠져나오시는 게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고 또 매도했다가 눌림목에 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 좀 세워보신 게 좀 어떨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분석하는 게 좀 마음에 드신가요? 예, 아니 저도요. 밑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계속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앞으로 할 때는 뭐라고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주식은 반토막에서 매수를 한다. 물론 바이오나 이런 메타버스는 4분의 1, 8분의 1까지 가는 거. 그거는 제외를 하고 기본적인 어떤 종목은 고점 대비 반토막에서 하면은 그 설마 그게 반토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특별한 어떤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제 하시면은 된다. 만약에 반토막에서 이제 9,000원에서 샀다. 그 이론을 믿고 근데 밀렸다 7,000원. 얼마 안 물리잖아요. 최근 폭락장에. 그러죠? 예, 그렇게 일단은 하신 게 좀 좋다. 주식의 매수해온 지금 뭐라고요? 고점 대비 반토막. 예,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은 물려도 크게는 안 물립니다. 예, 이것만. 그죠? 그게 설마 4분의 1이 되겠습니까? 이것만 이제 보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주식은, 주식 매수는 반토막에서 시작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을 할 때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투자 팁을 챙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여쭤보신 넥스트 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10,000원 선으로 낮추는 게 좋겠다라고 솔루션을 챙겨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뉴질의 파마 종목 가져오셨고요. 13,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 같은 장에도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내용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뉴지르파마 차트를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지수의 상승분만도 못하게 지금 강보합권에서 8,5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다가 장 막판에 또 소폭 오르면서 간신히 좀 강보합 마감을 해준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뉴지르파마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 더더욱 가슴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뉴지르파마 표적 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인데요. 뉴지르파마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임상현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뉴지르파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잘 말씀을 하셨는데 꼼꼼히 네. 챙기신 것 같아요. 시청 여러분에서 표정암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뉴지르파마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치료제 쪽에 이제 나파모스타트라는 그 네. 기전이 있습니다. 그 기전을 가지고 임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 대부분 다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파모스타트는 정군당의 어떤 그 기전하고 비슷한데 원료 공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약간의 종목 교체는 사실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폐암 쪽, 항암제 쪽은 지금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S큐브가 지금 항암 기전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온소 상한가를 쳤던 신라제, 항암 바이러스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 쪽 이런 기존의 신기술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이제 돌기 때문에 순환매는 한번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그 순환매로 그 한번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15,000원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주식은 반토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7,500원이 되면은 이게 되는데 7,500원 위에서 현재 8,180원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살짝 위에서 반전이 되는데 기본적 반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이 됐을 때는 21선까지만 반등을 해줍니다. 절반이 아니라 그러죠. 근데 이게 진바닥이면은 어쨌습니까? 더 위에 선인 절반 정도까지는 또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슈가 이 최근에 이제 2차 파동에 대한 중심까지는 한 번 정도 중심 이쪽까지는 한번 1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그 시세가 돌고 다시 한번 바이오가 바람이 불면은 한 번씩 순환매가 한번 치잖아요. 그때 10,000원 플러스 알파선 최소한 손절을 최소한 11,000원까지는 60일선까지는 한번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정도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반등시 매도를 하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다른 종목 가지고 현재 다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60일선인 11,000원선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내 계좌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 희망 보건 위크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배트맨 1부부터 3부까지 3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모두 가져오셔서 속 시원한 해결책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